100억 달러를 모금을 해서 11조 원 되는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가장 크게 처음에 먼저 하겠다라고 한 게 안녕하세요, 강난입니다. 지난주는 저희 회사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한 번밖에 못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2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사도 쓰면서 유튜브도 찍다 보니까 웬만하면 화요일, 목요일날 저녁에 올리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먼저 테슬라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얼마 전에 밝혔어요. 탄소 포획 기술, 카본 캡처 테크놀로지에 우리 돈으로 1,100억 원, 미국 돈으로 1억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 감축하려고 기후변화랑 청정에너지 기술에 전력을 다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 회장이 바로 선수를 친 거죠. 제가 역시 일론 머스크답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탄소 포획 기술은 이게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은 수소다, 어느 쪽은 전기이다, 어느 쪽은 뭐 재생에너지다 그렇긴 한데 탄소 포획 기술의 경우는 전문가들마다 이게 뭐 제대로 가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기술인데 역시 화성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는 이 일론 머스크답게 탄소 포획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탄소 포획 기술은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탄소 포획 기술은 한마디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같은데 굴뚝에다가 이런 기술을 씌워가지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포획된 산소를 지하 깊숙하게 하거나 해저 깊숙이 이렇게 넣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자기 전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회사인 솔라시티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20억 대 차량 중 1%에 해당되는 2천만 대 차량 전기차를 매년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와 함께 제가 최근에 본 또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뭐냐면 영국의 더 가디언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에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40대에 천식에 걸린 방글라데시 남성이 프랑스 정부에 소송을 낸 거예요. 자기 고국인 방글라데시가 너무나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자기가 돌아가게 되면 조기 사망할 위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추방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프랑스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 전문 변호사들이든지 환경 관련된 변호사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수천 명이 육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에 하나의 판례가 되는 그런 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신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흐름이 기후변화라든지 관련된 전기차라든지 ESG 투자 이런 흐름들이 점점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기후변화 협약이 트럼프가 탈퇴하고 나서 바이든이 재가입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도 자기 청문회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팀을 신설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와 함께 바로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석유, 가스, 시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이미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자리 날아가고 손실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난주 영국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은 찰스 왕세자가 테라 카르타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가 영국의 대헌장이라고 유명한데 그거의 환경판이라는 거죠. 찰스 왕세자가 원래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번에 테라 카르타라는 걸 내세우면서 17쪽 분량으로 한 10개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될 100가지의 공고사항을 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00억 달러를 모금을 해서 11조 원 되는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가장 크게 처음에 먼저 하겠다라고 한 게 자연자본투자연맹 Natural Capital Investment Alliance라는 것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회계상으로 반영하느냐라는 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고 있는 이 부분을 회계로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비용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는 게 비용으로 환산되면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간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글로벌 이슈라든지 이런 심각한 배신을 보다가 이번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에 비판을 하는 글도 올라왔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엄청 멀리 보이는 거대 담론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미 정부 규제 정책으로 들어와 있고 무역 장벽으로 이미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얼마 전에만 해도 EU에서 팜오일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는 실제로 팜오일이 자기들 나라의 주요한, 말하자면 국민 총 생산을 좌우하는 엄청난 산업인데 이 산업이 다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EU의 어떤 지속 가능한 ESG 관련한 규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로 한 산업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말레이시아가 WTO에 제소를 했다라는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EU나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탄소 국경세를 하게 되면 탄소 다배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ESG가 하나의 현실로 닥쳐오는 국제적인 규제이자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되게 이제 선언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린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우리가 후발주자로 좀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이런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국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런 어젠다를 누가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부분, 좀 긴급성 이런 게 좀 덜 보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칼럼을 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박현주 미래에셋 그 회장이 ESG에 대해서 과거에는 ESG가 규제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미래 성장축 중의 하나다. 중에서 중요한 게 태양광, 전기 생산을 넘어서는 혁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정말로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정말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축이 될 건데,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한계 때문에 우리로서는 무역 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